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법정 스님의 눈길 진행을 맡은 명상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 뜨는 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보 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런 패턴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라는 걸 배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희 녹화 방식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렇게 일주일에 모여가지고 2편씩 찍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보시는 분이면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하늘이 좋아서 비 온 뒤 하늘이 좋아서 야외에서 녹화했고요. 요번 편은 더 특별하게 그 하늘을 부각시키려고 사람들은 밑에 배경으로 깔고 오늘은 하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아 보다는 하늘이 참 맑고 좋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비디오를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하늘에 주점을 두고. 네. 저희 새삼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비주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황 토크 할까요? 요새 해 뜨는 곳이 참 좋은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행 얘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여행이요. 네. 마음을 가다듬고 싶어서 간 여행이 있고요. 네. 좋았던 거는 좀 특별하게 천체 망원경이 설치된 펜션이었어요. 그때 아주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급의 것들이 있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별과 달을 봤어요. 또 제가 간 날이 우연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어서 달이 무척 휘영청 밝고 큰 달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잘 봤겠다. 보름달이니 땡큐. 아니 죄송해요. 자꾸 한국말을 하지. 보름달이 떴으니까 감사하다. 볼 것이 많고 잘 보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달이 보름달이면 너무 밝기 때문에 망원경으로는 음향을 다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눈이 아파서 높낮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그냥 동그란 달 사진을 찍어 왔지만 진짜 달이 보고 싶을 때 한쪽에 좀 그 그림자가 드리울 때 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에서도 또 제가 굉장한 선입견에 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순서상으로 보면은 요 전주 우리 방송 나가는 거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갈 거고 오늘은 아이들 얘기를 할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겠죠? 이때도 3주 후에도 좋겠죠? 좋아야 합니다. 예. 늘보 부부 생활 얘기 들어보면은 참 저는 푸근해지더라고요. 네? 우리 부부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멀리 네. 계시지도 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신혼이니까 더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부부가 그랬는데 늘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서로 지켜주고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이 책 내용에도 있지만 그리움도 쌓이고 이런다는 말씀에서 저도 배우는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슬기로우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이제 제 아내는 제 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읽고 이렇게 비평을 해주려는 마음이 우러나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위축될 이런 얘기처럼 늘 이제 받쳐주려고 하고 예를 들면 옷을 사야 된다 같이 사러 갔다가 자기 옷은 안 사고 내 옷을 더 비싼 걸 사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어떻게 갚고 가지? 이것이 이제 저한테는 늘 큰 화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끝에다 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춰준 게 아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불가원 이렇게 알맞은 거리가 이어졌다라고 해야 할지 이렇게 가깝지 않다고 해야 할지는 좀 명료하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무르익은 사랑 혹은 뭐 희노애락을 다 함께 지내온 그 뒤의 사랑 혹은 뭐 조금 초월적인 사랑. 네, 어떻든 뭐 그런 시간이 가면 표현들이 갈수록 생각나요. 고맙다는 생각과 뭐 예를 들면 뭐를 이제 바깥에서 빵 한 쪽을 먹었는데 맛있다 그러면 사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또 음식을 먹었으면 와서 같이 먹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철이 들어갔고 철 들면 죽는다고 했는데 결혼 몇 년 차신 거예요?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차. 엄청 오래됐어요. 영상배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20년 안 됐고요. 15년에서 20년 사이 17, 8년? 18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시기네요. 18년. 하프 때 오래됐어요. 이제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면 7월 좀 돼가지고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여름 한가운데 있을 거고 휴가도 좀 생각하시고 할 건데 뭐 여행 얘기, 부부 얘기, 이제 오늘 아이 얘기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제 여름 휴가 여행 가실 때 가족들이랑 그 휴가에 너무 매몰되면 또 휴가 가서 막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제 그 좀 불편하고 껄끄러워도 같이 있는 자체가 고맙잖아요. 상대가 있어주고 나를 믿어주는 식구가 되고 또 그렇게 아이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좀 더 진작했더라면 네.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지금부터 그럴 대상 때로는 내가 이렇게 화가 치밀더라도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들을 놀려라. 이거 제 주특기인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도시 사람이든 시골에 사는 이든 어버이라면 내남직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한 걱정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는 말이 맞을까? 돌아보면 기던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설 때 내가 한 짓이 아무것도 없었다. 큰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섰을 때는 내가 바깥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처음 일어서는 날에는 옆에 있었다. 아이를 안에 앉히면 제 발로 쭉쭉 밀고 방 안이며 거실을 돌아다닐 수 있는 둥글고 바퀴 달린 수레를 하나 사줬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아이가 한두 번 타고 미끄러져 가는 게 신기했는지 까르륵 댔다. 거기 올라앉으면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 좋았는지 올려달라고 늘 보챘다. 어느 날 아이가 그 수레 밑동을 잡고 일어서려고 용을 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일어서다 미끄러지고 또 일어서다 미끄러지기를 여러 차례. 그래도 주저앉지 않는다. 아이 얼굴에는 기어코 일어나서 저걸 타고야 말겠다는 굳은 마음이 서린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벌겋다. 그러기를 한 20여 분 지났는지 30분을 넘겼을까 알 수 없는데 안간힘을 몰아쓰더니 마침내 일어서서 으아 울음이 터진다. 태어난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까지 수천 번 넘어진다고 하니 아이는 그 뒤로도 헉 많이 넘어졌을 것이다. 아이는 앞으로 고꾸라지고 뒤로 젖혀지며 구르고 넘어지며 때로는 코피를 쏟으면서 자란다. 스승은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 가장 좋은 스승은 어머니다 해서 생태운동가이며 교육자인 인도 사람 샤티시 쿠마르 어머니가 한 말을 꺼낸다. 아이들은 텅 빈 물통이 아니라 씨앗 하나, 도토리 하나다. 어떤 식물학자나 정원사도 도토리에게 참나무가 되는 길을 알려줄 수는 없다. 그 작은 씨앗 속에 우람한 참나무로 자라나서 수백 년을 살고 도토리 수백만 개와 나뭇잎과 줄기를 만들어낼 힘이 있다. 무슨 말씀인가? 아이에게는 자연 못지않게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이 있어
태어난 그대로 될성부른 씨앗이라는 말씀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학자로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서 박사는 CTC 쿠마로 어머니가 한 말씀을 대변이라도 하듯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크지 어버이가 키울 수는 없다. 어른들은 아이가 크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한다. 애가 넷이 있는데 걔들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크는 것을 도왔을 따름이지 내가 애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도리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생긴 그대로 크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붙잡으려고 애쓰는데도 붙잡지 못하면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고 마음대로 뛰어놀게 해야 해요. 귀중한 물건은 애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고 아이는 풀어놔야 해요. 풀어놓으면 마구 때려 부수겠지만 부숴봤자 얼마나 부수겠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풀에 시들해져서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에 드는 짓을 하면 도와주고 칭찬해주며 부추겨줬어요. 저희들이 스스로 하게끔. 시골 사범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어린 자녀들을 책상 머리에 붙잡아 두지 않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자연과 함께 키웠다는 자연주의자 김종서 박사는 조물주 손을 떠날 때 만물이 모두 선하였으나 사람 손에 들어오자 만물이 타락한다는 에밀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들 본바탕은 본디 착하고 훌륭한데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섭하기 때문에 나빠진다고 말씀한다. 애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보냅니까? 스승과 인연 이야기 두 번째 책 가슴이 부르는 만남 김종서 박사편에 실린 말씀이다. 같은 꼭지에서 김종서 박사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손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을 때 물들이고 들이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 물들인 이를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했으니 그럴수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고 말씀한 어른. 뭘 잘하면 좋겠냐고 되묻는 손자에게 난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하며 맡겼다는 할아버지 말씀에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김종서 박사와 같은 해인 1924년에 태어나 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뜻을 물을 때마다 어련하겠니? 네 뜻대로 해라고 했다. 소설가 최인호는 스승과 만난 자리에서 손녀에게 많이 배운다고 얘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고 불교에서도 천진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월 스님도 동자 스님에게서 천진을 배웠다고 했고요. 전에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는데 이젠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신비합니다. 스승은 이 말씀을 받아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 그저 몸을 가지고 나온 시간이 얼마 안 되었을 뿐 여러 생을 겪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든가 배울 새 없었을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다. 아이는 어른, 어버이라는 말이 그 소리다. 몸 나이로 아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것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 맞이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한다. 적지 않은 어버이들이 어버이를 비롯한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그래야 할까? 아니다. 아이는 그대로 옹골어서 저마다 제가 가진 힘으로 너끈히 생각하고 스스로 자란다. 어버이는 그저 넉넉하게 바라봐 주면서 힘을 보태달라고 할 때나 잘못하는 데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할 때 쓱 훑어보고 괜찮으니 뜻을 살려 나가보라고 하면 된다. 그러는 너와 아이 사이가 어땠느냐고 물으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이를 제대로 아우른 적이 없는 내게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있었더냐고 묻는다면 다른 어버이보다 아이 삶에 덜 끼어들었다는 것이 아닐까.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 앞가림에 겨워 돌아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대로 깃결에 들은 데 따라 살아간다. 어버이 손이 많이 간 아이일수록 제 앞가림하는 것이 더디다. 손이 덜 탈수록 빨리 제 결을 찾아간다는 얘기다. 이 나이 돼서야 입으로 가르치니 대거리하고 몸으로 가르치니 따른다 라는 말에 담긴 뜻을 가까스로 헤아린다. 놀다가 놀리다는 말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윤구병 선생은 아이들을 놀려야 손발을 제대로 쓰고 몸을 써야 할 때 참답게 쓸 줄 안다고 말씀한다. 농사 짓고 집 짓고 옷 짓고 밥 짓기처럼 제 앞가림하는 힘은 모두 몸 놀리는 데서 나온다. 일과 놀이가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람은 제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가 일어서고 걷기까지 어버이는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제가 짓고 제가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을 돌아본다. 지식정보원은 가르치다를 이르는 옛말은 치다인데 본디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이어령 선생은 가르치다와 논밭을 갈다가 같은 말 뿌리에서 왔다고 한다. 가르침이란 마음밭을 가는 것이란 말씀이다. 지식정보원에서도 가르치다라는 말은 갈다와 치다 합성어로 생각할 수 있다. 갈다는 새 것으로 갈다, 논밭을 갈다는 의미라 했다. 그러니까 밭 가는 것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어버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하는 것을 잘 봐 하거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찬찬히 살펴 하며 가르칠 수는 있어도 가르칠 수는 없다. 보고 들은 것이 모자란 탓인지 모르겠으나 부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길동무라고 하셨지 당신은 스승이고 그대들은 제자라고 콕 집어 말씀한 적이 없다고 받아들인다. 삶에는 이렇다고 할 만큼 마련된 틀이 없다. 다 서로 어울리며 바뀌어 간다. 무상, 홀로 잃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라고 딱 짚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아, 주의 깊게 헤아려 보고 이리 해보고 저리 보니 여기가 옹근 가온 길 중도이다. 이 길을 곱다란히 잘 닦아야 한다. 수도. 그러면 길을 닦으니 이건 닦지 않으니 이건 가리지 않고 길을 얻는다. 득도.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수행 시작이며 중간이며 끝. 그대로 옹그러짐이다. 스승은 우리 함께 이 길을 닦자고 하셨지 이렇게 닦아야 한다고 일러주고 뒷짐지고 물러 앉아 있는 적이 없었다. 굳이 말씀해야 할 때는 길라잡이라고 하셨을 뿐이다. 나는 앞으로 모시는 불상은 앉아서 선정, 명상에 든 부처님이 아니라 걸어다니거나 말씀을 나누는 부처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부처님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를 아우르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 길잡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끈다는 것을 떠올리는데 부처님은 한사코 손살에 치셨다. 이끄는 자리를 물려달라는 대바다타에게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는 돌아가실 리 없다는 생각에 후계자 소리를 하지 않으셨으니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겠구나 생각했다고 말씀드리는 아난다에게도 우리 교단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서로를 아우를 뿐 누가 이끌고 말고 할 수 없다. 누가 누구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냐. 참다움을 드러내 스스로 빛나라고 말씀했다. 부처님은 말을 강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셨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어째서 손가락을 보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려는 이들이다. 외려 가르치려고 들다가 그르칠 수 있다. 학습이나 배움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걷듯이 제 스스로 몸에 배도록 거듭 날갯짓해야 한다는 데서 온 말씀이다. 아이 일은 아이한테 맡기고 어버이는 제 앞가림이나 잘하라.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 부어보라. 물 한 바가지가 다 시루 밑으로 흘러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스치듯 흐르는 물에 콩나물이 자란다. 마찬가지로 어버이가 힘을 보태고 싶다면 물이 흐르듯이 밥 잘 챙겨주고 자연을 누리며 잘 놀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면 된다. 스치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듯 아이는 자연과 어울리며 노는 데서 무럭무럭 자란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많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등학생인데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늘보처럼 바쁘기라도 해야 될 텐데 바쁘지 않아서 옆에서 잔소리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이 집사람이 좀 영상맨처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지금도 뭐 아직도 그런 걸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우리나 잘합시다. 그 아이 삶은 개 삶에게 맡겨라. 네. 이렇게 거듭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조금 뿌듯한, 저한테 미소 지을 만한 일이 있다면, 제가 노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실컷 놀았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그건 가서 너무 놀고. 좋았던. 또 이제 하는 일이 또 그런 쪽도 있어갖고 노을공원 가서 같이 뛰어놀고 또 하자센터 가서 같이 장터하고 놀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흐뭇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 네. 부분에서 아이를 대입해서 떠올리긴 어려운데 네. 또 큰 반성거리는 아이도 없는데 제가 누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분께 죄송합니다. 네. 혹시 그분이 그분인가요? 제가 우리 아내가 저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이가 분명히 하나인데 아내는 아이가 둘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분인가요? 네, 네. 그리고 스승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리더라는 글을 읽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승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뭔가를 자꾸 해주고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뭐든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고 그저 지켜보는 분. 그러니까 뭘 이끈다라고 하는 거 자꾸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래 왔어. 근데 그것은 올바른 길라잡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이끌려고 해도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우려를 좀 하거든요. 저희 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노는 것에는 그러니까 놀더라도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않고 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자라고 있어서 이제 지금 그 사이에 과도기 전 청년들이 이제 세상과의 융합 문제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 밑에 세대들은 조금 더 다를 거고 지금 아예 아이들 어린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예 그냥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 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스마트폰을 떠나서 이 우리가 저기 돼지나 닭을 기를 때 이렇게 뭐 특히 닭은 A4 용지 한 장 위에서 밖에 못 살고 이렇게 비벼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뭐 그 항생제를 계속 먹여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닭만 그런가? 돼지만 그런가?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가둬놓고 다 사각형 방이잖아요. 교실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보내고 계속해서 가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우리들을 우리 어린 시선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고 그들도 잘 살겠죠.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코로나19를 겪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좀 보는 분들에겐 송구스럽긴 한데 마스크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조금 송구스럽죠. 그렇긴 한데 이 코로나19를 불러들인 것도 요즘 우리가 그렇게 불러들인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걸 훼손하고 그이들에게 침해에 들어가니까
박쥐 속에 안온하고 잘 살아있던 코로나가 박쥐들이 자꾸 설당이 줄어들고 박쥐가 줄어드니까 갈 곳이 없어서 뭐 천갑산인가에 뛰어들고 거기 뛰어들었던 애들 또 역시 갈 곳을 잃다 보니까 사람에게 뛰어들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게 잘 산 걸까요?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벗어나야 되고 아이들을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절로 하면 실상사 산내면에 있는 작은 학교라는 데 아이들이나 또 이 교회 집안으로는 그 밝은 누리 공동체라고 한몸살이라고 해서 인스마라고 홍천에 있는데 여기 가서 아이들을 뵈면 이 아이들은 정말 야생성 그대로예요. 타타타 달리고 학교 공부 끝나면 놀아요. 서울의 인수마을에 사는데도 거기 150명 정도가 한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그러면 걔네들하고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갇혀 지내는 얘네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맞부닥쳤을 때 맞부닥치는 표현 자체가 좀 모순되지만 누가 더 생존력이 강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작은 학교 아이들이나 인수마을의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우리 부모들이 공부 하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잘 노는 아이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바라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생각이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배움이라는 게 아까 나왔지만 배움은 이 배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기를 뱉다는 것도 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들어오는 것이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짓이 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농사 짓기, 짝 짓기, 집 짓기, 옷 짓기, 뭐 밥 짓기도 있죠. 이것들 다 몸으로 짓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다는 건 전부 머리 굴리는 거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IT를 발명하고 뭐 경제 논리에 능하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한테 이 사람들이 농부 신세를 안 질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농부 신세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 본질에 의지한다든가 하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좀 우리가 본디 삶에 딱 와닿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다. 우리 깨닫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윤구병 선생님 따르면 가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 와닿거나 가닿는 게 진짜 뭔지를 짚어보는 게 여기 어차피 이제 이 법정 스님은 부처님 제자이고 저도 부처님 제자니까 그거를 이때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직접 삶의 관계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게 불교 공부였던 거지. 그게 무슨 뭐 이렇게 그림같이 뭐 하늘을 나르는 방법을 배운다든가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형 이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본디 가르치면 형 이하학에 있는 이 직접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하고 관계되는 쪽에 어떤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좀 돌이켜 봅니다. 예. 배운다는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저도 공감하고 교육계가 보수적이고 아주 유명한 곳 중에 한 개고 그래도 한때는 대안학교 그래서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는 곳이 이제 열풍이었는데 그 대안학교마저도 뭔가 그 대입을 위한 그런 쪽에 또 특수성으로 아예 인식되면서 이제는 대안학교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금 멀어져 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에 비해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큰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계도 당황하고 있고 교육의 아예 그런 학교 학폭, 학교 공교육 같은 존폐 여부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시기에 그들이 혹은 뭔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에
좀 그런 확실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아. 변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아이들 놀릴 수 있게 그 좋은 에너지들을 갖고 있을 때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좋아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좋은 시기에 그 시기에 맞게 놀아야죠. 그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꼭 다 미래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오고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서도 또 앞날 때문에 그 당장 그날을 희생하게 살도록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이후로 교육계가 정말 좀 절치부심해서 제 생각엔 교육계 문제 하면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걔네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 개개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계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고민하고 예를 들면 명상부터 네. 우리 아이하고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꼭 나눠봐야겠네요. 아이가 지난주에 이제 아이가 부산에서 학교 다녀서 학교를 갔어요, 오랜만에. 근데 학교 가는 거 어떠니? 그랬더니 집에서 그렇게 할 때가 훨씬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얘기 나눠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학교 교육이 정말 삶에 어느 만큼 필요한지도 고민해봐야 해요. 실제로 명상맨이고 해 뜨는 곳이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말고 다른 수학을 써먹은 적이 얼마나 있어요. 또 뭐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그런 걸 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독일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교육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독일 교육은 이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제 저한테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더구나 그 뭐 과학이고 이런 걸 실험하는 게 아니라 그 실험 방법을 머릿속으로 딸딸 외워가지고 쓰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나라 대학이나 이런 애들하고 경합했을 때 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삶에서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전부 암기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때 좀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좀 짧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그럴 부분이 아니네요. 다음 부분들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아이들 잘 좀 놀릴 수 있게 아이들을 놀립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놀리려면 부모들이 잘 놀아야 해. 아이들과 잘 놉시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이제 불상은 앉아서 선정해 둔 부처님이 아니라 걸어다니거나 말씀을 나누는 부처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그냥 훅 오네요. 무슨 말씀인지 딱 알겠고. 예. 어떠세요? 지난번에 부처님 오시는 날 했던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분이랑 매우 연결되는 생뚱하네요. 혹시 어젯밤 편집에 지금 후유증이 지금 막 몰려오나요? 전혀 요번 분량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적으십니다. 아이 얘기라서 제가 좀 빠져있어요. 네. 해 뜨는 곳은 어땠어요? 잘하면서? 저는 이게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께서는 마음껏 해주고 싶은 걸 다른 부모님들처럼 못 해주셨다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자녀들 저희 셋인데 자유롭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일부러 가라 여기 다녀라 공부해라 이런 말씀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그냥 생계 유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좀 더 독립적으로 재밌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좀 가깝지 못했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네, 지금 현재처럼 강요당하면서 살았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 꽤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잘 놀았어요? 놀지는 못했어요. 노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공부에 압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해도 상당히 누린 거죠. 네. 그 자유로움이 어디선가 분출돼서 잘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제 좋은 부분이 많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갈무리는 이제 스치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듯 아이는 자연과 어울리며 노는 데서 무럭무럭 자란다. 이 기절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할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보다 지금 위에 하늘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늘 구경 많이 하시고, 예,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마음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입장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겁이 나네요. 이제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걱정이 조금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도반들이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잘 도와주십시오. 짐을 얹어드린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생각할 겨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늘보 마음은 어떠세요? 편치만은 않네요.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나는 느릿느릿하기만 하고 자기 본의의 얘기만 하는 걸로 머물러 있지 않나? 지금 그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서 조금 저도 부담을 좀 갖습니다. 네. 맑은 하늘처럼 아이들 천진불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우고 아이들이랑 함께 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또 자해명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편하고 바르게 자세를 잡습니다. 입가에 미소 짓고 숨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알아차림하면서 손을 모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